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YC라는 종목 찍어볼 거고요. 시간에서 조금 밀렸다 다시 말아 올렸는데 최근에 이 제2 한미반도체다라는 좀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HBM 관련으로는 맞지만 하는 일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죠. 자, 근데 어쨌건 YC가 지금 구간에서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월요일장에서 다들 아마 긴장을 좀 하실 겁니다. 시간에가 잠깐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네, 시간의 단가 자체가 이렇게 막 수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니고 매수세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체결량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예요? 체결 강도가 위로 높았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체결 강도. 결과적으로 매도세에 있는 물량을 뭐 했다? 잡아먹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풀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체결 강도가 어떻습니까? 체결 강도가 밑으로 찍어 눌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이후로부터 체결 강도가 올라오면서 체결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요? 매수세가 많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여 구간에서도 물량 한번 잡아 먹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물론 시간애가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회로 좀 볼 수가 있어서 혹시나 갭이 안 뜬다라고 하면 제가 빨간 색깔 네모칸 1,000원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 밑에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고 17,000원 초반까지 주가가 한번 쓱 밀려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자, 뭐로 볼 수 있다?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 자체가 상한가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상한가 풀리면서 장 막판에도 대량 거래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투심이 단기적으로 악화돼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그럼 우리가 눌렸을 때 뭐로 할 수 있다? 기회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들이 어디입니까? 잘 봐봐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잖아. 어디부터? 17,000원 초반부터.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 구간까지 뭐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에가 밀린 걸 고려했을 때 장 초반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생기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신규 진입은 뭐요? 들어가 볼만 하겠죠. Y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분명 그걸 알아야 돼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 그걸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풀렸던 물량을 전부 다 체결 강도가 올라간 걸 봤을 때 뭐다 위로 좀 긁어 샀다라고 보여집니다. 밑으로 깠었으면 체결 강도가 약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팁이니까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HBM 관련된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생되는 열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열 때문에 최근에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죠. 뭐 최근에 제일 많이 올라간 K엔솔이 좀 많이 올라갔고, 이 부분 옛날에 원방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으니까 K엔솔이라는 종목도 한번 별표 3개 해서 HBM 관련주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YC 같은 경우는 뭘 하죠? 바로 테스터 장비를 하죠. 어떤 HBM 관련돼서. 자, 우리가 YC의 기술력은 우리가 기사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땐 세계적으로 꽤 높은 기술의 반도체 테스터, HBM 관련 테스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정확히 YC가 어떤 회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많은 종목을 분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뉴스만 보고 어떤 회사인지 체크를 해보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모를 수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종목이 왜 갈 것이고 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지 경험이 여러분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제가 YC를 잠깐 보면 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HBM 테스트 중요성 YC 주가 22% 급등했다. 나와 있는데 요게 2024년도 5월 31일 저번 주 금요일 뉴스입니다. 자, 현대차증권은 엔비디아의 연간 GPU 출하량이 올해 약 341만 개에서 내년
674만 개로 98%, 즉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좀 뒤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볼게요. 자, AI GPU 출하 성장은 폭발적이라며 다른 곳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HBM 라인 증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고객사로 공급할 것을 기대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자, HBM 라인 증설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고객사 어디요? 삼성전자죠. 이 YC 자체가 삼성전자 발 테스터 장비를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는 YC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박준영 현대차 증권연구원은 YC가 개발한 HBM 테스터는 메모리 테스트 기능 중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기능인 고속 검색가 탑재된 통합 테스터라며 해당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현재까지 일본 어드반 테스트가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여러 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졌지만 글로벌 1등 기업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 장비를 국산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D램과 랜드를 이어 메모리 산업의 첫 번째 제품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HBM용 장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장기적 성장 또한 담보됐다라고 판단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모든 테스터 관련돼서 이슈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만큼 열 관련돼서 분명하게 이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열과 지금 테스트 장비는 뭐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열을 잡아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에 YC가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과 YC는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뒤쪽에 냉각 관련주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YC 얘기하고 있으니까 YC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YC가 계속 간다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냐 못하냐 이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트 분석은 지금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공급전, 그죠? HBM 관련 삼성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흐름을 분석하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주식이라는 것은 내부자의 정보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뭔가 열 관련돼서 이슈를 해소시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물량을 다 싹 다 빨아먹었다라는 거잖아. 왜 빨아먹겠어? HBM 관련돼서 증설 이슈가 확실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노조 때문이다. 그죠? 뭐 기술력이 SK 하이닉스 밀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뭡니까? 메모리에서 1위잖아. 1위. 1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술력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술력은요. 정말 3, 4년 전부터 했던 기술력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 건 진짜 미래에 보여주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응을 안 한 게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사소한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 SK 하이닉스와 2파전을 치르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YC의 뭡니까? YC의 가장 큰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성공을 해야 YC가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100%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럼 80대 20%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팔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공장 증설을 당연히 할 건데 당연히 성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쵸? 하지만 그거요. 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공장을 증설해서 미래의 성장을 땡겨와서 급등을 할 겁니다. 이 맥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맥점 잡기가 사실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는 거고, 이 YC라는 종목 자체는 어쨌건 우리가 라운드 피겨 자리인 2만원 구간의 호가가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저항선이 좀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만원에 팔라는 건가요? 팔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2만원 구간에서 얘네가 시원하게 못 올라가지고 뭔가 저항을 맞는 게 낌새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4분의 1 내지 3분의 1 덜어놓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과적으로 분할 매도는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0원에 샀다. 예를 들어. 그죠? 10,000원에 샀어요. 주가가 20,000원이 됐어요. 그쵸? 20,000원 됐어요. 내가 몇 배 먹었어요? 2배 먹었어요. 그 원금 대비 몇 프로요? 100%죠. 그쵸? 근데 내가 여기서 주가가 막 변동성 위아래로 막 40% 변동성을 일으켜. 막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막 미친 듯이 움직여.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나의 원금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시원하게, 물론 이 정도까지 팔라는 건 아니지만 2분의 1을 매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원금은 뺐잖아. 내 수익금만 들어가 있다고 해봐요. 이거 아무리 변동성 줘도 내 수익금만 들어가 있잖아요. 뭐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내 원금은 챙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도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자, 번호 하나만 딱 남겨놓을게요.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자, 010-9201-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YC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YC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내일 월요일장 주가가 어떻게 변동성을 만약에 일으켜 준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지지하면서 신규 진입해야 될지, 어디 깨지면 위험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문자로 010-9201-6329로 YC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뒤쪽에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좀 도움이 될지 기법 하나 넣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마무리 주말 잘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기법이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